잠시 후 1시가 되겠습니다. 간만에 생각이 나서 중고장터에 이런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월간 팝송, 음악 세계 월간 스크린. 간간히 올라오는 매물들이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별책 부록도 없고 브로마이드는 떨어져 나간 이걸 사 마라. 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그걸 장바구니에 넣었다 지웠다 하는 건 아마도 그 빼곡한 텍스트와 사진이 들어찬 낡은 종이 위에 음악을 글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창시절 머리에 이고 살던 음악 잡지 그리고 동네마다 있던 낡은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루노라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귀한 물건이 여기 나와 있네. 그러게. 예, 이거 설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장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80년대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귀한 줄 모르고 왜 한참 이제 워크맨 좋아지면서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뚱뚱하고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기억나고 이게 워크맨 소니 워크맨의 1세대고 효시 제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5년 전에 이베이에서 구했는데요. 지금 이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고 특히 작동되는 것들은 엄청 고가더라고요. 왜 존댓말하세요? 이건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저거 있었는데 저거 바로 다음 세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저것도 저건데 저거에 그 아까 봤을 때 저 헤드폰 그 얇은 쇠 저게 진짜 보니까 이게 확 오네. 근데 저건 지금 가짜예요. 제가 맞춰서 저 헤드폰은 중국 알리에서 그냥 비슷한 걸 산 거고 비슷하게 어쩐지 머리 안 들어가. 껴서 보면. 근데 아마 알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쫄대처럼 돼 있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기 머리카락이 끼거든. 약간 만지니까 이게 약간 잡히는데 휘어질 것 같은. 휘어지지만 안 휘어지는 완전히 그 스프링 철로. 옛날 얘는 처음 거는 오리지널 때 띵띵띵 했는데. 그래서 헤드폰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설마 했지. 이건 가짜예요. 맞춰서. 저 때는 특히 또 헤드폰 스폰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저것만 파는데 이게 많았었거든요. 그거 갈아 끼고. 저 오렌지색이 이제 그 원 컬러죠. 요 제품. 원래 색깔이. 저거 이렇게 장착하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여기 허리에 차는 거. 가죽 가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그 케이스에 넣어서 벨트에다 딱 끼게 돼 있죠. 그게 플라스틱 아니었나? 플라스틱 아니고? 제 거는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나 봐. 내가 본 기억이 안 건 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덮는 커버는 가죽이고 이렇게 끼우는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버클에 찰 수 있게. 착하다. 그 정도 또 해줘야 당시에 음악 좀 듣는구나 뭐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들어 가끔? 아니 그냥 이렇게 손맛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옛날 뭐 추억팔이 하는 거죠. 그냥 돌아가는 것만 봐도 좀 좋을 것 같다. 뭐 음악은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지. 원래 돈은 뭐든지 돌아야 되는데 돌아야지. 요새는 안 도니까. MD가 그래서 망했나? 그랬을 수도. 어쨌든 다 돌아가는 건데 걔는 그런 기분이 안 났으니까. 안 돌 거면 그냥 메모리에 들어가도 돼. 그렇죠. 굳이 무슨 물리겠지. MD야말로 진짜
가장 애매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단명했지. 네, 애매할 수밖에 없었던 맞아. 게 CD는 그래도 이게 뭔가 오가 있었던. 아 돌잖아. 그러니까 돈은 겁나 빨리 돌잖아요. 예전에 오르골도 그렇고 뭐다 그렇죠. 돌았네. 맞아. LP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그리고 테이프도 CD는 그렇고. 관리도 좀 해야 된다. 뒤에 그렇지, 스크래치 그렇지. 뭐 강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애지중지 이렇게. 그렇죠. 약간 그 콜렉터들은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쪽 면 잡으면 안 되고. 그렇지. 이렇게 딱 들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닦아주고. 닦아주고. 볼으로. 근데 CD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않았어? 되지만. 되는데 이제 괜히 그 CD라는 그렇지. 물건이 아니라 이 음악에 대한 뭔가의 그렇지. 리스펙트랄까? 그렇지. 리스펙트랄까? 그 이런 거. 좀 환자 중에는 이 CD 장에 이 주얼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주얼 케이스 사이 사이에 또 이렇게 종이를 잘라가지고 끼워 넣는 데도 끼워놓고. 있어. 케이스끼리 그러니까 플라스틱 케이스마저 아. 이제 그것도 빵 봉지 씌우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여는데 네. 보면 안에 속지가 밀려 나오지 않게 아, 그렇지. 이 턱이 있거든. 네. 근데 맞아. 보면 미국 반은 이게 이제 일자로 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종이가 닿아도 종이가 안 먹어. 아.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주면 더 좋은데, 근데 국산이나 유럽 반은 보면 이 넓적한 턱이 아니고 끝에만. 점 두 개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지가 거기 먹어 이렇게.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종이가 이해했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이해했어. 먹어. 응, 맞아. 여기 자국이 남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남아. 몇 년 아, 지나면 아. 그래서 그것도 싫으니까 싫지. 그 플라스틱 케이스도 다 바꾸고 그것도 미제 지금 미제 누나가 플라스틱 케이스로. 얘기한 거 뭔지 딱 떠올랐어. 그리고 보면 짜증 나는 건 맞아. 짜증나지. 그런 애들도 있었지. 그 이게 사실 전체 음반이나 전체 CD 케이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환자분들이 거고. 제가 아는 애들 중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 광팬들은 이거를 2개씩 사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픈하는 거, 보관하는 보관하는 거 거. 이제 듣는 걸 2개씩 사가지고 심지어 하나는 이제 안 뜯고 놔두잖아요. 담배값 안 뜯고 그냥 놔두듯이 놔두고 하나는 뜯어서 이걸 듣는 게 아니야. 이거를 공테이프로 옮겨. 다시 옮겨. 그래 놓고 이제 이걸 공테이프를 듣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너무 늘어지면 다시 옮겨서 듣고. 내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모든 음반을 대하면은 거덜나는 건 진짜 산순간이겠다. 그게 우리 리모컨에 랩 씌우던 그렇지. 시절이다. 그렇죠. 어? 네. 사이사이 먼지 들어가고 뭐 쏟는 거 그렇죠. 불안하니까 집집마다 리모컨이 그래. 많은 집이 부자였고. 그렇죠. 그지? 그렇지. 그다음에 또 리모컨이 넙대대한 게 또 이렇게 네, 랩에 딱 그렇죠. 씌워져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가? 세차. 세차? 세차 비닐 안 뜯고. 아직도 있어? 이거 뭐지? 문콕. 스펀지 저기 하나 앉잖아. 그게. 고 아직도 안 뜯었어. 차 언제 샀는데? 한참 됐어요. 비닐은 뜯어야지. 요새 비닐도 안 뜯어. 설마. 이 가끔 있더라고. 가끔 있어. 가끔 또 눈치 없는 애들이 또 그 애지중지하는 걸 모르고 또 지나가다가 어이구 이게 안 뜯어. 그렇지. 그럼 확 촥 내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이 앨범은 뭔가요? 여기 그냥 디스플레이야? 뭐지? 무슨 앨범이지? 모르겠다. 유명하지 않은 거. 여기 있던 거야? 네. 아 그러면 내가 벌크로 산 거 아무나 갖고 온 거니까. 잡지 그거죠? 잡지 어떻게 잡지를 회피하려고 지금. 아니 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음악 잡지가 음. 아까 이제 형이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음악을 글로 배웠잖아요. 아우 그렇지. 나도 거기에 지금 삥 네. 왔거든. 음악은 글로 배우는 음악을 거 원래. 글로 배워.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없으니까. 살 수가 있나? 왜냐면 그 이달의 신보라고 6장 8장씩 쭉 소개가 돼 있어도 거기 설명만 읽지 그렇지. 살 수가 없지. 아마 걔네들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잡지 기자들이 그 해외 기사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만 해서 쓴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 라이센스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잡지도 한 2,500원인가. 그 정도 했지. 2천 얼마 했던 것 2,500원 같은데? 꽤 정도였을 비쌌지. 거야. 그러면 비싸지. 청구서 한권 값이랑 그다음에 LP 한 장이랑 그렇죠. 가격이 같잖아. 비슷하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나 잡지는 이제 돌려보는 거잖아요. 돌려보는데 난 안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더럽게 본 새끼들이 있어. 있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같이 보든가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 세대들이 락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범생이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락은 광장의 음악이고 거기서 우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지식 있는 음악이 됐어. 우리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음악을 글로 배우니까 그렇지. 평소에 그나마 이렇게 글도 참 찾아보고 맞아. 이런 애들이 맞아. 이어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크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맞네. 애를 보면 공부도 좀 하고 집도 좀 살고 이런 애들끼리 락 음악 좋아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막 펑크락 막 이런 걸 영국 미국에서는 막 어우 이런 애들이 이제 듣고 막 하고 있던 거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한궤도도 그렇게 밴드하는 애들이 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하고 있고 공감되는데 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다니까 맞는 그거예요. 말이네. 그러니까 여기 두 형도 사실은 두 형도 그런잖아. 그러니까 탐구 정신이 있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계속 찾아서 그렇죠. 그걸 알아내야 네. 된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그렇죠. 음악을 하는 건데 활자 좋아하고 좀 조용한 편이긴 했지 학교 다닐 때. 네. 그리고 의외로 선배 그 중에 막 전교 1등하고 막 뿔테안경 쓰고 평소에 말 한마디 없는데 막 블랙 사바스 그렇죠, 그렇지. 깜짝 놀라는 그런 거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장의 음악이 아니라 헤드폰 안의 음악으로 내가 범생이들이 듣고 자랐어. 이상한 음악을 들으면 빼가지고 듣더니 야 너 이 가사의 뜻은 아니? 아니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음악 잡지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전영역 뭐 이런 게 전영역을 듣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그때까지 잠도 안 잤지만 공부하는 척하면서 공부하는 척하다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이 범생이 사이클인 애들이 락 음악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야. 저는 이제 그거는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전용역의 25시 데이트 1시 1시까지 공부하고 조금 듣다가 졸리면 자고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하루 일과가 마음대로. 그거 약간 동양권의 문제일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외국에 이제 어릴 때 락 콘서트장 영상을 보면 다들 막 이렇게 갓바들 나와가지고 그죠. 막 몸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아니죠. 맞아. 특히나 안 그렇죠. 일본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랑. 걔들은 팔짱 끼고 이렇게 서가지고 네. 틀리나 안 틀리나 이렇게 그렇죠. 검사하잖아 공연장에서. 일본 애들도 락 음악을 그렇게 이제 막 거칠게 듣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락커빌리나 이런 것 쪽으로는 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되게 이제 좀 범생이들이 이제 음악을 좋아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지나치게 또 미국 영국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부작용도 좀 있고. 뭐 헤비메탈도 서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저번에 얘기했던 디퍼플의 라이브 인 재팬도 그 녹음 실황이나 이거 네. 보면 딱 시작할 때는 가만히 좌석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박수. 클래식하고 똑같아. 박수 타임에 박수 쳐주고. 그 비틀즈가요. 전 세계 투어를 하다가 우리나라는 안 왔지만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에서 공연을 딱 했는데 그 전까지는 비틀즈 멤버들이 서로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몰랐대요. 왜냐하면 연주 시작하자마자 소리 때문에 뭘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니터가 안 건지 뭐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그냥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뭐 락앤롤 뮤직 하다 이제 끝났는데 일본을 갔는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고 모니터가 너무 좋은 거야. 또 일본 그 기술의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있었냐?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이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맞아. 이러니까 또 워낙에 또 이제 예의 바른 또 그거 따르니까 말이 좋아 예의 바른이지. 뭐 사실 그렇죠. 억압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연 보는 게 홀랐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풀리고 나니까는 해외 밴드들이나 아티스트들 와가지고 한국 진짜 죽인다 뭐 하지만 그때는 우리 아예 그런 기회도 없었던 나라였던 거죠 사실. 그래도 일본에 그 주다스 프리스트가 일본에 몇 년 전에 갔어요. 할아버지를 다 돼갖고.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주다스 프리스트가 뭘 연주 시작해주면 그 브레이킹 더 러 이거 하는데 하는데 이걸 셋이서 딱 옆에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거 잡아주고 이거 치고 이거 잡아주고 이게 쉬우니까 보니까 약간 웃겨.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뒤늦게 공연장에 도착한 부장님 야마모토 부장님 누가 봐도 회사원 정장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그걸 딱 보는데 그 카메라 그 사람 잡았어요. 그걸 보고 막 울어. 이거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막 나는 그 우는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딱 자기 고등학교 생각나. 맞아. 젊은 시절이 생각난 거지. 야마모토 울고 있고 앞에 할아버지 이러고 있거든. 근데 진짜 이름이 야마모토야? 아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지. 야마모토 신따로 아니겠어요? 대충. 그래서 아무튼 그쪽이나 우리나
그쪽도 일본도 그 잡지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진짜.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있으니까. 걔네는 잡지가 종류별로 아무튼 뭐 지금도 다 나오고 그거를 이제 또 활자를 좋아하고 내가 돈을 들여서도 잡지를 책을 살 의지가 있는 자들이 락 음악을 좋아했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맞아요. 네. 하고 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면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그렇지. 확실히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본 문화가 그렇죠. 조금 영향을 영향이 준 게 있었던 아닌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즐기지 네.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잡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제 영어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듣는 팝이나 락이 다 가사가 영어니까 영어도 좀 하는 애들이 듣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사실은 영어도 좀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잡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참고서처럼 이제 공부하면서 보는 거였죠. 그리고 기사 내용도 그때 보면,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80년대에 나오는 그 월간 팝송이나 네. 음악 세계 이렇게 누가 스캔해서 네. 올린 거 있잖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좀 이렇게 키치한 느낌이 들지만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그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야 이걸 맞아. 매달 이런 그러니까, 글을 네. 썼단 말이야. 나중에 나오는 영화 잡지는 뭐 텍스트가 더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의 잡지, 뭐 NM이나 네. 영국의 NM이나 미국의 롤링스톤 같은 것도 봤겠지만 일본에서 그랬을 거야, 나온 아마. 그 책을 좀 많이 이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정식이 됐건 아니었건. 저는 거의 그냥 번역했을 거라고 봅니다. 번역도 쉬운 일이 아니지. 많은 부분에서 번역을 했겠죠. 일본 거를. 사실 일본이 그때 문화적으로나 자본적으로 지금 압도적이었잖아요. 우리랑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일본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그 은퇴한 거의 은퇴 기로에 서 있는 영미권 아티스트들이 돈 떨어지면 한 번씩 가잖아요. 일본으로. 그럼 꽉 다 채워주고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데뷔할 때 처음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해서 늙어간다라는 게 좀 뭔가 있어서 자주 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오면 아 이제 왔어? 그 가수가 네. 내한 공연하면 다 늙어서 네. 왔네 이러지만 걔네들은 어릴 때 한번 봤던 그렇죠. 기억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그건 되게 좀 확실히 클것 차이가 같아. 있지. 그래서 진짜 일본 그 블루노트 도쿄가 있잖아요. 블루노트 도쿄가 꽤 커요. 그 공연장이. 거기를 이제 2번을 가봤는데 제가 거기 나오는 라인업을 봤더니 그래도 클럽인데 이런 이름들이 빅네임들이 여기를 계속 온다고. 근데 심지어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1년 내내. 우리는 예약도 안 하고 갔으니까 나 클럽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을 줄 알았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연값도 되게 비싸고 한 10만 원 정도였고. 그러니까 6, 70년대에 미국 재즈 뮤지션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 공항에 착 내리면은 공항 건물에 이따만 현수막에 네. 예를 들어 뭐 환영합니다 무슨 실 걸려 있고 내리면 국빈 대접을 그렇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가겠어? 걔네 재즈는 사실 미국에서도 돈이 그렇게 되는 음악은 사실 아니니까. 그치. 네. 그리고 뭐- 밤에 저기 택시 운전하고 그래야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재즈가 보면은 페스티벌이라는 개념이 사실 미국에는 없거든요. 대형 페스티벌. 근데 일본 애들은 후지산 밑에서 모여가지고 재즈 들으면서 기차놀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아저씨들이 하다가 웃긴 거지. 뭐지 여기 이 나라는? 그래서 예전에 왜 그게 넷플릭스인가 존 콜트레인 네. 다큐가 있어서 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한 중간 즈음에 일본 이야기를 해. 자기가 이제 일본에 뭐 공연도 자주 가고 되게 좋았는데 가서 이제 자기가 원폭 피해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아이씨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했네. 걔네들이 한국이나 중국에 피해 입힌 걸 알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내가 보다가 꺼버렸거든. 근데 이제 그건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흑인이 뭐 미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데 걔가 카메라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겠냐고. 당연히 그렇게겠죠. 그리고 뭐 음반 판매나 이것도 일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본이 반드시 공연을 해야 되는 무조건 거잖아. 해서. 그리고 원래 그 음반사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잖아. 뭐 아시아 섹션 뭐 이렇게 나누는데 아시아에서 항상 일본은 따로 분리돼 있어. 그렇지. 본사도 비교가 따로 안 있고. 되는 거야. 아직도 일본은 뭐 음반 그러니까. 판매 뭐 이런 거는 확실하니까요. 걔들 그 사지. 걔는 사죠. 그 제일 웃겼던 게 걔는 CD 렌탈샵이 제대로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걔네는 CD를 빌리면
실제로 빌려서 듣고 주잖아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만약 그런 거 있었어. 우리는 음반이 안 나가지 이제. 아, 이게 웬 떡이냐. 우리나라도 잠깐 있었어. CD 렌탈하고 네. DVD 렌탈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백판을 계속 만들어서 맞아. 그걸 파는 놈도 있었을 거야. 아마. 나 그 진짜. 리핑하려고 빌렸는데. 아 리핑하려고. 싹 빌려갖고 그러니까요. 전부 리핑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 하면 상관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그치. 그나마 양호한데 이제 또 그걸 파니까 또 팔만 원이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로직이나 뭐 이런 그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거든요. 희한하게. 독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영국 애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미국 애들이 음반을 사면 나중에 일본 애들이 그걸 추앙하고 있고 한국 애들은 다운받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이라는 한 번의 완충지대를 통해서 들어와서 잡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NM이나 롤링스톤이나 이런 잡지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크리틱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느껴 뭐 이런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가깝지. 그렇죠. 저널리즘이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논평이잖아요, 진짜. 음. 그런데 그게 일본을 거치면서 일본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이제 소개 이런 쪽이 좀 많아지게 되고 우리도 그대로 그걸 받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서구의 해석을 이제 걔네들이 번역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그걸 다시 받아들인 거고. 다시 받는 거고. 음악 잡지가 그리고 그런 어차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뭐 어쩔 수 네, 없어. 자기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 나는 월간 팝송 잡지는 뭐 음악 잡지는 영화 잡지는 이제 그 예쁜 배우들 때문에 여러 개 몇 가지 봤는데 음악은 월간 팝송밖에 안 월간 봤었거든. 팝송. 아마 기억에 중3, 고1 뭐 요때쯤 보기 시작하면서 한 2, 3년을 꾸준히 매월 사서 봤던 것 같고 이제 팝, 음악, 락 좋아하면서 매달 다 샀어? 가능하면 용돈으로? 가능하면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래서 그달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밴드들 분석 그러니까 네. 주로 이게 팝 아티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락 그룹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대중적인 그런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잡지는 아니었던 걸로. 왜냐하면 나는 좋았는데 네. 나도 모르는 이상한 밴드들은 막 10집까지 나온 밴드를 리뷰해주면 이게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밴드인가. 이제 뭐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뭐 잘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모아놓고 나중에 또 그 밴드를 알게 되면 이게 뭐 1년 전에 이 잡지 있었었는데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이제 이해하게 되고 막. 그래서 요것도 한 1년 2년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 돌고 내용이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음악 또 좋아하면서 이렇게 락 클럽이 아니라 락카페. 지금의 락카페는 아니지. 네네네. 진짜 음악 듣는 락카페에 가보면 신촌 부근에서 몇 개 유명한 데를 갔었는데 있었죠. 무까지라는 게 있는 거야. 아 있었죠. 난 그래서 무까지라는 게 돈 안 받고 그냥 파는 거다. 이 무까지라는 걸 잘 모르고 이거 약간 뭐 무까지 다른 어떤 용어 다른 무꾸지가 있었지. 무꾸지는 그런 따로 것처럼 있었지. 뭔가 다른 이게 이 명사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나 보다. 무슨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무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게 한 보니까 왜 호치케스로 교회 주보처럼 네. 찍어갖고 그럼 그게 동호인들이 90년대 되는 아니야? 거잖아. 무까지 나올 때면 80년대는 아니고 그치 90년대지. 아니야 80년대 또 무까지가 있었어? 있었어. 그래? 80년대 후반쯤 해갖고 응. 그 나는 처음 들은 게 이제 사실 일반 락은 아니고 이제 막 그 유러피안 락하고 프로그레시브 쪽에서 이제 월간 팝송이나 전현역 이외에는 이제 안 다뤄주니까 요걸 조금 일본 거 자료 받아갖고 먼저 번역해서 좀 이렇게 내주는. 그게 나한테는 엄청 소중했고 이거를 그랬겠네. 이게 모으는 게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이름이 뭐야? 그게 있었는데 무슨 언더그라운드 서울에만 있었나 보다. 그치? 서울에 그러니까 그렇지. 주변 지방에 카페 없지. 중심으로 신촌. 유통하니까 신촌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몇 명이 개인이 자비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자비로. 광고 못 받으면 오래 운영을 못 하잖아. 광고도 없었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아예 못 하지. 자기 인수해갖고 호치케스 찍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찍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재미있었겠다. 재미있어. 재미있죠. 그리고 생전 이거 삐라야. 그러니까 삐라죠. 삐라지. 그러니까 그렇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신촌이 중심이었으니까. 신촌이 중심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락카페들도 보면 들어가 보면 진짜 우와 엄청난 이런 볼륨으로 이런 그렇지.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음. 막 옆에서
해도 안 들리는 정도로 소리를 해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락카페 보면 춤추고 애들이 춤 그렇지. 그 락카페 말고. 그러니까 아 그랬었지. 나는 이제 그 기억이 나네. 저희 때는 그래도 이제 한뮤직이 한뮤직. 네, 한뮤직이 아무래도 좀 이제 뭔가 그 다음 세대로 딱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뮤직은 이제 거기에서 소개를 하는 밴드들이 진짜 핫하다. 지금 영국 미국에서는 얘네야. 새로운 흐름이 이래라는 이런 것 쪽으로는 한뮤직이 좀 잡았었던 것 같아요. 본조비 이런 이렇게 딱 다루기 딱 좋은. 네, 뭐 그런 약간 거. 그 정도. 네. 그런 거 딱 이게 핫하고 지금 요새 잘 나가 뭐 이제 이런 것들. 김한선 씨도 나오고 그랬을 거야. 그렇죠. 가요도. 그렇죠. 김한선이야 뭐 짱이죠. 완선이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 한뮤직으로 쭉 갔고 그게 나중에 90년대 중후반에는요. 홍대 이제 신촌에서 홍대로 옮겨오잖아요. 홍대 앞에 그런 무가지들이 생겼어요. 홍대 앞에.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종류로. 그때부터 뭘 다뤘냐면 우리나라 인디 밴드들, 인디 밴드들 인디밴드 하고 그렇지. 얘네들의 기원이 사실은 어디고 어디서 영향받고 뭐 이런 것들을 쫙 하면서 인디 밴드들한테 데모를 받아가지고 데모곡들을 CD로 엮어서 그걸 끼워주기도 했어요. 그 CD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저희 곡도 한 곡 있고 진정한 홍대의 흑역사죠. 흑역사? 다 없애야 돼, 진짜 다 없애야 돼. 들을 수가 없는 진짜 음질과 조악한 사운드와 말 같지도 않은 편곡과 뭐 이런 거여서. 아유, 그랬었지. 잡지를 그러다가 이제 그 PC 통신의 등장과 함께 맞아. 예, 약간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소위 저널리즘, 누군가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마이크가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PC 통신, 인터넷 나오면서 이제 메탈동 이러면서 그쪽으로 쫙쫙쫙 간 것 같아요. 근데 하이텔에 메탈동하고 캐록동이라고 있었어. 캐록동. 나는 캐록동에서 활동했었고 아마 거기서 이제 그 주로 좀 글로 네. 이름을 다 글로 날리던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 한뮤직이라든지 그렇죠, GMV 그렇죠. 같은 맞아, 데 간 그래서 친구들도 들어가고 많고. 그렇지. 그래서 뭐 글 잘 쓴다. 그리고 그때 또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KMTV니 뭐 엠넷이니 뭐 이런 거에 초창기에 이제 작가나 PD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락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죠. 개뿔. 그랬었지. 캐록동 하니까 하이텔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아까 우리 잡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번역 이것도 있었고 그때 아마 대학 88, 89년 요 정도 이제 한참 내가 그 프로그레시브 음악 그러니까 다 개나 소나 메탈 듣고 락 들으니까 싫은 거야. 네. 또 내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 마이너한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 근데 이제 명동 어디선가 어떤 그 음반 파는 가게에서 일본에서 나온 그냥 백과사전 같은 유러피안 락 인사이클피디아. 이렇게 그거 나온 거를 재본에서 파는 거야. 이렇게 되게 비싸게. 근데 일본어야. 일본어를. 일본 그냥 그 책 그대로. 그야말로 복사한 거네. 그냥. 복사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한 그때 돈 한 10,000원. 그 CD보다 한 CD 한 3-4장 값인데 그걸 딱 샀어. 그걸 사갖고 읽을 수가 없잖아. 아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좀 일본어 하셨거든. 그래갖고 그걸 계속 쫄라서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적어갖고 그거를 캐록동에다가 프로그레시브 명반 시리즈로 하나씩 이렇게 글을 내가 섞어서 들으면서 약간 구라 좀 쳐갖고 이렇게 옮겨서 그 시리즈를 올린 거야. 근데 이게 엄청 히트를 쳤어. 그랬겠다. 쟤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에 쌓인 엄청 고수가 돼 있는 거고 나는 그거 계속 번역해서 올릴 뿐 들은 적도 없음. 물론 들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마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정보를 퍼나르는 그 맛에. 이렇게 뒤 긴 흑백 모니터 뒤에 앉아있는 형 얼굴이 보인다. 자식들. 블루 모니터. 그림 모니터. 자식들.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글로 음악을 배우고 또 글로 가르쳐주고. 이 결국에 글로 배우는 거야. 이게 다 글이야. 범생이들이 글로 음악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음악을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뭐 파트별의 어떤 밸런스 이거 얘기하고 음장감이 어떻고 이건 어떤 서사를 했고 이걸 글로 표현해야 이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시절에 했던 사람들이 사실 음악 평론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열린 거잖아요. 나도 평론가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평론가들이 막 나와서 실제로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그걸로 뭐 DJ를 하든 뭐 다른 방송을 출연하든 하시다가 지금은 사실 평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느끼면 되는 거지. 아니 유튜브 딱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평론가라는 직업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
플레이리스트만 있는 거야.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추천. 요 정도만 네. 뭐 해주는 거지. 디스커버리만 해주는 거지. 그렇죠. 평론은 필요 없지 이제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그 이제 밴드 또 90년대 말에 2000년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평론가들이 힘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셌겠네. 예, 여기 지면에다가 아 내가 발견한 무슨 뭐 음. 인디 밴드 누구 써주면 사람들이 오 그래 오, 그래가지고 그래. 오고 문반도 사주고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탁 힘이 셌어. 근데 그때 평론가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1번 어느 클럽을 가든 입장료 안 내는 사람. 2번 뒤풀 때 술값 안 내는 사람. 뭐 아무튼 이미지는 안 좋아. 그리고 뭐 사실 뭘 아는지 잘 모르겠어. 파워 블로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런데 블로거, 네. 블로거지. 블로거지. 평론거지. 네. 평론거지인가? 그러니까. 클럽 그냥 공짜가 네. 다니면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설 자리도 아예 이제는 없어진 게 관객들이 알아서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그리고 같이 처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꼭 돈을 안 내는 것들이 있어. 있어. 나이도 많은 게. 지난번에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기억이 나는 사람이 그래. 있네. 아 진짜? 요거는 이제 뭐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 안 누군데? 된다. 재작년에 저기 재작년밖에 안 돼. 동두천에서 이제 뭐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걸 하려고 딱 했는데 동두천이 그런 거 자주 네. 하더라. 시의원 음. 그다음에 기자 그리고 시청 공무원 셋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어 그 자리에. 이 셋은 밥 먹고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누구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 셋만 만나게 해볼 걸. 그럼 과연 누가 냈을까 진짜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짜. 달아놓고 다음 미팅 때 오는 놈한테 뒤집어 그럴 쓰겠지. 수도 있겠다. 혹시 낮에도 꼭 반주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러진 않아. 나중에 상규 오면 상규한테 받아요. 막. 뭐 그런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음악 잡지가 지금 자리를 못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널려 있는 정보, 클릭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다 있는 정보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가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 영화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남았잖아. 영화는 영화 이게 아직도 있는데요. 영화는 그게 해석의 여지라는 게 해석을 해야 돼. 또 그 안에 2시간, 1시간 반 동안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무슨 소리 잘 모르겠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러니까 영화 잡지는 또 확실히 좀 그 왜 똑같은 잡지라도 뒷주머니에 썬데이 서울을 꼽을 거냐, 타임지를 꽂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 영화는 확실히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음악하고는 좀 다르지. 받아들여지는 그러네. 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음악은 다 요새 음악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러면 뭐 나왔대. 그럼 유튜브 쳐가지고 그럼 공식 뮤직비디오와 함께 올라가 있어. 그럼 이게 딱 보면서 듣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래도 내가 이거를 보려면 내가 돈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지만 시간도 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가 와 이래서 좋다더라라는 얘기가 아직도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극장 가서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앨범은 새로 나왔을 때 아야 사서 집에서 딱 꽂아서 들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이제 아무도 없죠.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찾아서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하여튼 뭐 그래서 영화는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영화도 이제 거의 없지 않아? 남아 있는 게? 영화 잡지요? 그래 아니 뭐 키노 한겨레에서 하는 거 키노가 아직 있어? 있지 않나? 모르겠다. 안 봐서. 있긴 있는데 한두 개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잡지라는 형태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음반, 테이프, 잡지 이게 손에 잡히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다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다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사실은 영화에 관련된 그런 글조차도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굳이 잡지를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제 친구가 주간 저기 동화 편집장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도 고생이 많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아직도 있어? 네, 매주 마감은 돌아오지.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지. 그런데 저기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책임 판매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구독을 시켜놔야 되는데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요 손에 잡히는 잡지를 사라고 힘들지. 인맥으로 그냥 막 그렇죠 그런 찔러 거죠.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주는 거래. 어디서 이게 사주면 우리도 갖고 사주고. 영화는 진짜 그 영화 잡지는 우리 음악 잡지 얘기해야 되는데 영화 잡지가 또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3대 미녀 여배우 있잖아. 소피 마르소, 브룩 실즈. 난 다이언 예일. 여기 3대가 아니네. PB 전 PB파인데요. PB. 나도 PB. 근데 이게 국내 잡지는 좀 영화 잡지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일본 잡지에 나오는 브로마이드가 화소가 달라. 화소가 달라. 이게 진짜 찍어서 나온 거거든 이게. 국내 잡지는 그거를 이제 뜨는 거지. 떠서 이렇게 초록색 이 인쇄도 좀 벗어나 있어 이렇게 옵셋이. 그래갖고 반사본을 뜨니까 그럴 살짝 수밖에 이게 없지. 살짝 백내장 걸린 눈으로 보는 듯한 어떤 배우야 이게. 일본 거 찡하거든 이게. 브룩시 이제 눈동자 이게 여기 있는데 라인은 여기 있는데 파란색이 이렇게 가 있다니까. 맞아. 이게 그것도 못 맞췄어 이게. 복살해서 분명히 그 불법으로 아마 허락 안 받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스크린 그다음에 로드쇼 여기 나온 브로마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 또 이렇게 수영복 입고 딱 나와주니까 딱 사면은 그냥 벽에 딱 걸어놓고. 형은 PBK 치파? 저도. 나도 PB하고 소피. 브룩시즈는 좀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러워 조금. 너무 크고 사람이. 그리고 좀 손이 굵대. 사자머리가 사자머리. 이거 눈썹만 봐도 맞아. 눈썹이 짙어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PB가 참 좋았어. PBK가 약간 동양적인 미가 또 있는 데다가 그 영화 뭐예요? 파라다이스 봤지. 파라다이스 그냥 끝났지 뭐 거기서. 지금 봐도 설레 나는 진짜. 그게 나도 마이너 성향이 있어. 다들 PB하고 소피 할 때 살짝 다이안 레인으로. 다이안 레인. 약간 마이너잖아 다이안 레인이. 취향이니까. 근데 그 다이안 레인도 있었고 또 올리비아 뉴튼 존파도 있었어요 사실은. 피지컬 때문에. 피지컬 때문에. 빠지지 않지. 그때는 올리비아 뉴튼 사실은 나이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세대가 아니지. 올리비아 뉴튼 존을 좋아하는 애들이 한 10살 정도 차이 나려나 이 배우들하고. 그래도 화보 브로마이드에서는 안 밀릴 것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브로마이드 찍어 놓으면은 또 이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책받침이 이제 코팅을 하면 소피 마르소, PBK 그렇죠. 혹은 뭐 브룩실즈, 뭐 다이안 레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비아 뉴튼 존 뭐 이렇게 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람보 코만드로 바뀌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삑살이 나듯이 분명히 로드쇼인데 락 미국의 LA 메탈 이 밴드들을 또 실어준 적이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뮤지션 코너가 있었지. 그래서 머투리 크루를 좋아했는데 머투리 크루 그 풀 메이크업한 쨍한 그게 그냥 딱 이게 나온 거야. 머투리 크루 특집이. 이걸 안 살 수가 있나. 그렇지. 그리고 그 찢으면 안 되잖아. 칼로 색같이 코팅해야 되니까 안까지 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려 최대한 벌려서 인쇄 하얀 나온 데까지 싹 칼로 자대고 오려갖고 그대로 팔랑팔랑. 근데 만약 좋은 사진이 앞뒤로 있어. 그럼 또 이게 그냥 요면은 요 사진, 요면은 요 사진 두 개 붙여갖고 코팅을 해야 되는데 앞뒤로 있어. 이게 한 장 코팅이 좀 약해 이게. 그렇지. 그리고 또 일본 잡지가 얇아 종이가. 얇아서 이게 코팅이 안 돼. 두 장은 들어야 이거. 이게 두 장 있으면 한 면 이 면 어느 면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고민하면서 난 머투리 크루 연습장이 아주 그냥 한 몇 번을 돌렸으면서 연습장 내용은 바뀌어도 그거를 계속 표지는 또 그걸로 계속 가지고 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머틀리 크루. 그 잡지는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걔도 이뻤어. 그냥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더 이뻤거든 머틀리 크루가. 이게 이제 잡지는 비주얼이 사실 형도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쁘고 세련되고 그런 게 주는 또 만족도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 제법 두꺼운 잡지를 애들이 보다가 안 봐. 근데 보면 한 페이지 안에 작은 사진들이 한 두 컷씩 이렇게 계속 들어있으니까 같이 넘겨서 보는 거지. 확실히 그때는 그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판 디자인 쪽에 이게 돈이 됐으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이야 뭐 다른 데로 빠졌겠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캔된 그 사진들을 보면 이 노동량이 장난 아니다 이거. 뭐 기자가 여러 명 있다 그래도 몇 명이나 되겠어. 한 많아봐야 노댓 명이겠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무슨 전자출판 툴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없었죠. 생으로 그리는 거야. 다 해갖고 이래갖고 포토샵 없던 때인데. 포토샵 없을 때니까 뭐 주 100시간 일하고 뭐 몰아서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술 작품 하듯이 했을 것 같아. 봤을 때 그거는 진짜 열정이 없으면 뭐 페이가 많았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옛날 왜 뭐를 학교에서 만드는 잡지 있잖아. 뭐라 하지? 학예지인가라 하나? 그 학교 저도 교지인가? 아니 교지가 아니라 뭘 하는데 그거? 그 왜 학생들 학교에서 애들이 발행하는 거? 아니 학퀴즈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나오잖아. 저도 했는데. 뭐 그 편집할 때 모여갖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걸 뭐라 불렀는데? 뭐시기였는데? 학보 아니. 학보 아니야. 학본 대학이고 학예지. 학예지? 학예지.
뭐 있어 뭐지? 약간 별냄거 다 기억하더만 이걸 기억 못해. 그래, 이런 거야. 이래서 내가 시험이 약한 거야. 학자들하는 게 약한 거구만. 약해. 나 진짜 만화 캐릭터 이런 걸로 갔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같은 아주 그 출판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작업이 장난이 없었고, 아닌 거야. 다 했네. 대단한 거지. 그 지금도 사람들도 하는 건데. 동인처럼 외국 잡지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수 또 있지. 스캔 저기 복사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사진에 그 외국 잡지 원본에 네. 사진에 이제 그 글자가 있었으면 그것도 지워야 되잖아. 그 지운 흔적 있잖아. 국산 잡지는 있죠. 까만 매직으로 지웠잖아. 거기 다 보이잖아. 네. 지운 거. 우리 라이센스 앨범에도 왜 지우잖아 이렇게 글자 있는 많았지. 것들. 금지곡 지울 때 보면 그거 다 지우고. 그게 딴 얘기인데 내가 제일 골 때리는 게 베네일런 그 뭐지 그 1984 1984인가 그 애기가 담배 물고 있는 거. 그거 지웠거든. 애 손을 알아. 애 손을 완전 그렇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때는 그래도 정말 잘 그리지. 우리가 이제 디테일이 참 떨어지던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 일본 만화 그대로 해갖고 캐릭터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콩콩 코믹스에서 막 나왔었던 거 보면은 불법이지 다. 다 불법인데 중간에 이제 스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팔을 이렇게 스모를 들고 있는데 팔을 사람 2배 정도 길이로 늘려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걸로 바꿔놨어. 스모가 안 되니까. 스모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어린 나이에 내가 봐서니까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아 그때 시민이 있었나 보지 그게. 네, 출판? 그랬나 봐. 그때 그 작가 이름이 다 전성기였잖아요. 없는 사람이야. 맞아. 사람. 가공의 인물 전성기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전성기. 그래가지고 뭐 곤법소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용소야. 이런 게 다 전성기예요 작가가. 전성기 이 사람 정말 그림을 다채로운 풍으로 잘 그리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 만화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까 그 사람 이름 뭐라고 그 빚쟁이 장사슬. 이거 옛날 사람이면 기억나실 수 있어. 이두호 선생님의 날고 싶은 물새들. 거기서 차용증 써주고 돈 받아간 사람. 장사술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건데 집안 책 그러니까 값인데. 그렇죠. 근데 주택복권이 200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1등이. 예. 근데 그 200만 원을 빌려줬더니 그걸 안 갚은 장사술 씨. 지금 보시면은 돈 갚으세요. 그 전성기 씨도 언제 한번 전성- 정체를 드러내시면 전성기 고맙겠습니다. 푸짐해서 좋다. 켄터키 프랑크. 많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켄터키 프랑크 소세지. 켄터키 프랑크 쫀쫀해요 빠밤. 맛있는 프랑크 우리 집에 켄터키 프랑크 구스구스 빠밤. 켄터키 프랑크 살로우만. 값싸고 푸짐한 켄터키 프랑크 정말 실속 있어요. 일단 이제 음악 잡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잡지로는 미국의 롤링스톤이 있고 영국의 뉴 뮤직 익스프레스지 NME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후에 이제 뭐 많죠. 뭐 스핀이라든지 그렇죠. 또 얼터너티브 프레스도 있고 또 CMJ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잡지가 있지만 결국 원조는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냥 그 잡지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영국이니까 뭐 대충 둘 다 사이가 나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 이번 주부터는 얘네들이 보면 각각 그 가장 위대한 500장의 앨범과 또 가장 위대한 500곡의 노래에 관한 리스트가 있거든요. 보면 당연히 각각의 취향이 반영이 되고 또 각각의 리스트가 또 우리들의 눈에 보면 또 서로의 눈에 보면 문제가 되게 많은 리스트거든. 근데 이제 그 재미삼아 500곡의 노래 리스트 중에서 이제 양쪽에 모두 포함된 물론 당연히 순위는 다르겠지만 노래를 이제 매주 한 2곡 정도 골라서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거든. 롤링스톤즈를 글로 배웠어. 월간 팝송의 롤링스톤즈에 의하면 그렇죠. 이렇게만 들었어. 항상 보면 롤링스톤 지잖아요. 그 이제 잡지의 그 지자 한문지. 롤링스톤 지에 의하면 그렇지. 롤링스톤 지가 뽑은 뭐 이런 식이었고 그 한자로 네, 지 딱 진짜 써 있어. 써가지고. 근데 보면 NME는 뒤에 G를 안 안 붙이거든. 붙여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롤링스톤즈하고 롤링스톤 지하고 뭔 오탄 관계야 이게? 오탄가 뭐 이제 이렇게도 했었고. 근데 이제 웃긴 게 전 영국이랑 미국을 놓고 보고 있으면 항상 재밌는 게
이제 지미 헨드릭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수인데 미국에서보다는 영국에서 먼저 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서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있지. 그래서 롤링스톤이 미국이고 NME가 영국이니까 자기 뮤지션들을 빨아줄 것 같지만 의외로 안 그렇고 예외가 있지. 네, 이게 안 그렇고 미국 놈들은 지네 보석을 못 알아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의도가. 이쪽도 그리고 또 미국 애들은 마찬가지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영국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불치병 중에 하나죠. 영국병. 영국의 음악에 한번 빠지면 미국 음악은 또 천박해 보이고. 아이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들이 이렇게 물고 빠는 영국 음악의 뮤지션들이 1집 때랑 2집 때랑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처음에 영국식 발음을 시작을 했다가 점점 Don't Stop Me Now 하다가 Don't Stop Me Now로 가고 점점 미국 발음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 이쪽이 더 크니까. 그런 데 복잡한 것들이 양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롤링스톤즈에 의하면 했을 때 그 표지 있잖아요. 이번 롤링스톤즈의 표지 모델이 누구라더라. 그럼 그 표지 모델을 사진으로만 봤지. 그치. 실제로 그 잡지를 본 적이 썸네일 없어. 사진으로. 그 뉴 뮤직 익스프레스도 그냥 그 표지. 저는 제 작업실에 가면 이만한 그게 있어요. 저기 판넬 브로마이드 판넬. NME에서 커트 코베인 죽었을 때. 그 커트 코베인 얼굴을 그냥 표지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와 너무 멋있어갖고 딱 샀어. 또 슬픈 눈에 또 전형 아닙니까? 커트 코베인 딱 걸어놓고 좋아하는 다른 존 레논 뭐 이런 사이에다 딱 걸어놨는데 그걸 봐도 롤링스톤즈의 표지에 뭐 건센 로즈 나온다. 그건 좀 재미가 없어. 이쪽에 뭐 영국 뮤지션 뭐 비틀즈 또 특집 기사 나왔다.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솔직히 약간 바뀌어 있을 때가 전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500곡씩 뽑은 데에서도 보면은 롤링스톤에서는 뭐 비틀즈, 데이비드 보이, 롤링스톤스 이 세 명은 또 영국 사람이고, 그죠? 밥 딜런, 프린스, 브루스 프린스턴만 또 미국 사람이고 이게 이제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틀즈는 양쪽에서만 다 뭐 가장 많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롤링스톤 리스트가 3번 개정됐거든. NME는 그냥 한 번만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NME 쪽에서는 롤링스톤 리스트에 대해서 보면 구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냐라는. 근데 보면 나는 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흑인 음악, 힙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저게 구시대적인 리스트라고 NME 쪽에서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NME의 리스트를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었대. 그 이제 여러 명의 필진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가 각각 던진 표를 이제 합산을 하는 건데, 어떤 애들 리스트를 봤더니 지가 좋아하는 밴드를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밴드를 막 상위권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공평한 거냐고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이게 사실 이게 유튜브도 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헤비메탈의 역사 이런 거 엮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 맘대로 50위부터 1위까지를 쫙 가면서 몇 년도 뭐 누구 하는데 중간에 약간 얘네가 여기 왜 있지? 뭐 이런 그냥 순전히 편집한 애 취향인 거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뭐 NME나 롤링스톤이나 여기서도 이제 편집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취향 그리고 이제 주요 파워풀 편집위원들의 취향. 그럼 이런 게 이제 많이 녹아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 오늘 자료만 봐도 여러 곡이 포함되어 있는 뮤지션들을 보면 여기 확실히 드러나는 게 영국 쪽은 특히 80년대보다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사이에 모던 락 쪽에서 등장한 애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영국적인 거지. 그리고 롤링스톤의 리스트를 보면 약간 그런 거. 우리가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스타일의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러니까 지네는 미국 뽕짝인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노래 존나 구린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롤링스톤즈의 일단 NME가 지금은 뉴 오더 같은 경우에 6곡이나 넣어버렸는데 롤링스톤즈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확실히 이제 취향이 좀 갈리는. 뭐 블루먼데이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리스트를 네. 다 못 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롤링스톤즈 이거 찾아보다 보면 항상 3번 개정했잖아요. 이게 섞여서 나와 자료가 막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게 좀 보기가 좀 불편하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롤링스톤 공식 홈페이지에 맞아요. 가면 그 3번째 개정판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불편해. 올렸냐면 첫 화면 딱 들어가면 500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겁나 내려요. 겁나 내리면은 이제 다 내리면 끝까지 가면 1위가 있으려나 해서 내리면 그게 아니고 100개씩이지. 네, 400위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를 딱 보면 1위부터 100위까지도 있어. 그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또 쫙 끝까지 내려. 그러면 50위에 끝나. 마지막 건 또 2개로 나눠놨어 이 새끼들이. 가지고 진짜. 그래서 또 넘어가가지고 탁 해서 딱 보면 1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코멘트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약간 일기 같이 막 적어놨거든. 근데 이거 코멘트 좀 읽으면서 시각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 맛이 좀 있는 건데. 근데 그 NME도 그렇고 로링스톤도 그렇고 보면 좀 그럴 만한 자료가 아니야. 사실 예전에 올뮤직닷컴 올뮤직 가이드. 네, 거기가 올뮤직가이드.com 거기가 사실 이제 뭐 모든 음악을 이제 여기서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이브로는 좀 최고로 방대하게 모아서 했던 거긴 하죠. 거기에 좀 이게 코멘트들이 좀 괜찮았었던데 초반에는. 근데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최근에 나도 AMG를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전에 뭘 찾으러 한번 갔다가 좀 느낌이 네가 말한 것처럼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휑하지? 그죠? 뭔가 리스트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다가 만 느낌? 앨범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결정도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어. 옛날에 자주 가던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 저도 그리고 약간 옛날에 자주 가던 단골집인데 오케이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랜만에 딱 갔는데 저 영업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어. 네, 있어요.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먹던 게 메뉴에 없어. 없고 사장님 바뀌셨어요? 뭔지 이거 주인장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500위 리스트가 개정되면 새로 추가되는 곡도 있고 빠지는 곡도 있고 그런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밑에 쪽 애들, 밑에 쪽 애들이 좀 많이 빠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새 파워가 좀 있는 흑인 음악들, 새로 나온 뮤지션들이 이제 쭉쭉쭉쭉. 그럼 예를 들어 카니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첫 번째 리스트에는 하나만 앨범으로 놓고 보면 하나만 있다가 지금은 좀 제법 많이 들어가 있지. 엄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개정이 되면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지. 카니에는 또 얼마 전에 또 구설수가 뭐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가고. 테일러 스위프트.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여러 번 개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뭐 각 자국의 음악 시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놓고 보면 오히려 롤링스톤이 낫지. 그렇죠. 차라리 NME는 여전히 모던 락에 좀 많이 갇혀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요새는 이런 차트나 이런 리스트가 뭐 음반 판매나 스트리밍에 큰 뭐 안 된다고 영향이 봐야지.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유튜브 조회수가 곧 차트고 그것이 곧 매출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평론인데, 그쵸. 그지? 이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굳이 요새 주 소비층은 이걸 보면서 찾아들까? 영향 받지 않아? 전혀 우린 약간 나는 아직도 이런 거 좀 찾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는 또 있지. 글로 봐야 되니까. 이것도 뭐냐면 약간 그렇지. 또 이렇게 스타디를 해야 돼. 또 하지만 막상 또 구매로 이어지진 않고. 그렇지. 이제 또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죠. 맞아요. 아까도 우리 잠깐 쉴 때 형이 너 CD 아직도 다 있냐? 저 CD를 제가 안 버렸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그거 클럽 타 할 때 받았던 데모 CD들하고 이제 밴드가 그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걔는 일단 클럽들 돌려주니까 야 고맙다 그래서 받았던 것들은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그래야지.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CD랑 같이 그 작업실 이제 거기다 처박아 놨는데 얼마 전에 뭐 찾다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정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거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다시 그냥 닫았어요. 한 몇 장쯤 될 것 같아? 그것도 가늠이 안 돼요. 그래? 네, 가늠이 안. 그래서 그 중에 근데 이 벽에 다 차? 대략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 그럼 꽤 많네. 꽤 많아요. 다는 안 될 수 있어도 아무튼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한 천장은 되겠구만. 천장 훌쩍 넘겠는데. 천장 넘죠. 천장 넘는데. 다 좋은 게 이게 그게 이제 뭔가 컬렉션 하려면 땅이 넓고 집이 공간이야, 넓어야 돼. 공간이야, 공간을 공간. 해야 돼.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CD, LP 옛날 뭐 이런 거 게임 뭐 이런 거 뭐 만화책 이거를 미친 듯이 모으는 친구 하나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를 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쌓아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LP랑 CD는 단위 무게가 무겁지가 않은데 책은 책이 진짜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늘어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땅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요새는. 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로 이걸 그래,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뭐 돈 많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지 이게 돈질환 아닙니까 사실. 뭐 하는 거지? 그거 이렇게 그냥 넣어두면 또 안 되잖아. 관리를 습도 아니, 온도. 뭐 항온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해야죠. 지하실에 넣는 것처럼 해놓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저장 강박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못 버리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거고. 근데 아무튼 뭐 가보면은 미친 듯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딱 하면 찾을 수 있게 그냥.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돌아가셔야 유품으로 돼서 다 무게로 팔려 나온다. 한 근으로 팔지 근으로. 근으로 판다. 근으로 파는 거지. 그럼 오늘 처음 들어볼 노래는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그 롤링스톤즈 이건 노래 기준으로 네. 500곡의 500곡. 리스트 기준으로 보면 롤링스톤에는 495위. 그다음에 NME 기준으로는 415위. 하위권이네. 그렇죠. 하위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500위 안에 500위 들었다는 대단한 것만 거죠. 해도 대단한 거지. 뭐 옛날에 그 뭐 빌보드에 몇 곡 뭐 넣으면은 뭐 3대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특히 이제 이 곡은 이 여자 대표곡 아니야? 대표곡이죠. 제일 유명한 노래. 인양반도 보면은 칼리 사이먼 인양반 이게 저는 이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브 타일러 그리고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입이 얼굴의 반이잖아요. 이게 특히 웃으면 아니 너무 크게 웃으면 이게 뒤집어지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 아니 정도로. 크던데? 그 배우 중에 느낌이 비슷한 배우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배우 중에 한국 배우? 아니 미국 배우 중에 칼리 사이먼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생긴 네. 여자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막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묘한 매력 매력이 때문에 있어요. 이분의 요 노래도 유아소벤 이 노래도 보면 곡이 예사롭지가 않은 게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고 막 장조로 다시 빠졌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하는 게 노래 매력이 자체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 네. 목소리도 멋있고 근데 특히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목이 너 이 새끼 허세 덩어리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보면 시작할 때 Son of a Gun 이러면서 노래가 딱 시작을 하는데 가사에 보면 이제 가사가 총 3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날 버리고 간 남자들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여자도 나는 이걸 역으로 좀 이용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이 노래 속에서 말하는 이 남자가 실제로 누구냐는 거지. 근데 네. 이 칼리 사이먼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군불만 떼온 거지.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보는 게 아니니까 관음증은 아니지만 그런 대중들이 셀럽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수십 년간 자극시킨 대표적인 사례인 거야. 그래서 보면 결국엔 몇 년 전인가 워렌 비티인데 근데 노래가 이제 벌스가 총 3덩어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 벌스만 워렌 비티야. 두 번째 벌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당신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놓고는 가버렸지. 그 부분은 워렌 비티라 이거지. 그래서 그럼 뭐 여러 명인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믹 제거가 백보컬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믹 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이비 보이 온갖 사람이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저기 뭐야 언젠가나 무슨 자선 행사에서 그 비딩을 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얘기해줬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또 사람들이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누구래요? 라니까 이제 계약상 말을 해줄 수는 없고 이름에 알파벳 E가 들어가 있다. 그럼 뭐 우리로 치면 이응 들어간 거 아니야? 김박이 이름에 이응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지금 수십 년째
이걸로 이제 근데 울고 먹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사실 이분이 진짜 세기의 미녀라거나 아니야. 아니면 아닌데. 섹스 심벌이라거나 뭐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서도 이용을 잘하셨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래도 70년대 초반이면 물론 이제 미국이 조금 그 보수주의에서 좀 벗어나던 히피 막 시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 연예인이 여자 가수가 나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일이거든. 근데 게다가 이 노래는 들어보면 네. 막 슬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뭐 나쁜 놈 이런 게 아니고 되게 한심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날 버린 그 세 남자들을 좀 약간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풍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페미니스트를 위한 찬가 같은 걸로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우리는 뭐 워낙 옛날이라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이 임팩트가 그렇게 대단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는 90년대 와서야 그 뭐죠? 주주 클럽인가?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와. 나는 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 내 과거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그 가사가 줬던 임팩트가 굉장히 셌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든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려는 게 당연한 것이고 모던하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다 익숙해서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니 나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다 사랑해. 나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근데 이거를 실제로 활자화한다는 것과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그치, 문제잖아요. 다르지.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이 유어 소베인 같은 거를 우리는 20년 정도 지나서 한번 해봤던. 이 곡은 첫 번째 벌스랑 세 번째 벌스에는 어떤 상황이 묘사돼 있어. 그때 너 파티에서 뭐 옷 존나 멋있게 입고 등장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뭐 무슨 경주대회를 갔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너 저기 개기일식 보러 가지 않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욱 그 궁금한 마음을 자극을 시켰겠지. 가사를 잘 쓰셨네. 근데 일단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보면 좀 웃겨요. 뮤직비디오가 그 되게 이제 턱시도 같은 걸 입은 멍청한 사람 남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길거리 계속 춤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춤추고 있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되게 조악하게 합성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지금 나를 버린 너 그렇게 보는 거지. 한심하게 보니까 멋있게 묘사가 되지 않는 거지. 비벼보자 비벼보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여름에 입맛 나는 타이도 비빔면 새콤달콤 매콤하게 하하 맛이로구나 하여 비빔맛. 입맛이 없을 땐 팔도 비빔면을 찾으세요. 여름에 비비세요 타이도 비빔면 자, 두 번째 노래는 픽시스 아닌가요? 픽시즈가 아니라 픽시스지. 픽시스. 이게 근데 비틀즈도 그렇고요. 이게 그 파파고에 물어보니까 픽시스라고 하던데. 픽시스고 비틀스래요 또 원래. 우리도 비틀즈라 그러잖아. 근데 비틀즈잖아요. 지랄한다. 그거 중학교 때 영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이스냐 이즈냐. 드로 하는 거냐 S로 하는 거냐. 아무튼 어쨌든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 롤링스톤즈 기준으로는 493위. 그리고 NME 기준으로는 200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미국 밴드인데도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NME에서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건 보나마나 이 픽시스가 이제 얼터 밴드들에게 그 미친 지대한 영향 그렇죠. 때문에 그거죠. 200이라는 높은 순위에 올라간 거지. 80년대 밴드잖아요, 사실. 80년대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여전히 헤비메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헤비메탈이 어디까지 가고 있었냐면 약간 스포츠처럼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이거잖아요. 속주와 뭐 이런 거 누가 더 높게 가고 누가 더 빨리 치고 누가 더 강력한지 경쟁으로만 막 치닫던 시기. 누가 더 아름답게 머리를 세우고 얼마나 이걸 잘 세웠냐와 이런 거에 싸움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런 거가 안
녹여져 있는 음악은 사실은 락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장르 쪽으로 빠졌었는데 픽시스가 이때 자기네들의 이런 음악, Where is my mind 같은 음악을 딱 내면서 이제 그 헤비메탈의 그 뒷세대들은 우리의 대안은 이쪽에 있나 보다. 이제 우리는 저 세대들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라고 했던 걸 이제 던졌기 때문에 사실 NME도 이렇게 위로 올려준 거고 또 이 노래가 또 나중에 저기 무슨 드라마에 쓰이잖아요. 저기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우선 제일 유명한 건 파이트 클럽 맞아. 영화 파이트 클럽. 엔딩에서 그 건물이 네. 폭탄 터져서 무너져 내릴 때 이 곡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더 재조명됐고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80년대 과잉된 음악에는 주제라는 게 보면 개인적인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신나 뭐 약간 이런 건데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우리라는 건 다 같이 들으니까. 네. 근데 나로 향하는 음악은 없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잉이 되니까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람들이 좀 지겹다 이제 이런 음악 좀 되게 때깔은 좋은데 예쁜데 맛이 없는 음식인 거야. 근데 이제 픽시스가 이제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가사가 해석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 그 저기 저 독해는 되는데 내용이 안 그러니까 넘치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돼 있는 가사도 간단해. 근데 뭐 그렇지. 물에 처박혀 있고 삥삥 도는데 뭐 나는 어디 있지 막 약간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시인데 어쨌든 보면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 젊은이가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뮤지션들은 이게 정확히 뭐라고 강사처럼 알려주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돼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이제 근데 뭔가 지금까지 듣던 음악들하고는 다른 거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REM이 나오면서 둘 다 비슷해. 둘 다 음악도 과잉되지 않고 가사가 보니까 REM은 조금 더 쉬웠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자기 이야기라고 했어. 나 오늘 어땠는데. 난 불안해. 내일은 어떻게 되지? 뭐 나의 정체성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당시는 빨리 들지 않았지만 이제 90년대에 등장하는 이제 노바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밴드들이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물론 90년대의 얼터를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펄잼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정치적인 어젠다를 좀 많이 던졌지만 너바나는 지극히 안으로 들어가는 가사거든. 자기도 커트 코베인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널바나가 픽시스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사운드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가사적인 측면이지.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사는 굉장히 오픈돼 있지만 사운드는 굉장히 명확하잖아. 그렇죠. 특히 이 곡을 들어보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광광광광 하다가 또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loud and quiet dynamic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곡에 엄청 시끄러운 연주와 조용한 연주가 같이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 무조건 달렸지. 그러니까 물론 누구지? 앨리스 인 체인스나 사운드 가든 같이 시애틀에서 나온 애들은 보면 굉장히 헤비하게 달리지만 지금 이런 음악은 90년대 스매싱 펌킨스의 두 번째 앨범이라든지 위저 같은 애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딱 이 스타일이거든. 그런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얘네들이고 특히 이 곡이고 그렇죠. 그게 90년대에 특히 칼리지락을 하는 그렇죠. 얼터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던 기법이기 때문에 200위 정도 선정되는 거는 뭐 충분히 타당하다. 난 뭐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런지 뭐 얼터너티브 음. 그 이후로 나온 수많은 이제 그 다시 한번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에 단초를 던진 처음에 이제 불꽃을 쫙 올린 게 이제 픽시스니까. 파는 판매량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비주얼이 안타깝다. 그 궁금한 뚱뚱한 그 플랭크 블랙이라는 그래? 가수가 비주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곡도 자기가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이거 하다가 그냥 떠오른 거래 악상이. 그러니까 가사에 그런 근데 내용이 있었구나. 가사가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떠올라갖고 그거 갖고 왔더니 기타리스트가 그래? 그리고 불러봐. 그리고 옆에서 그냥 갑자기 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이 완성이 됐는데 그 전에는 헤비메탈은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하나도 오차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기타도 하는 거를 천천히 틀어보면 두두두두두두두 얼마나 정확하면 이렇게 된 건데 얘네들은 일단 그렇게 칠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무식해서 진짜 이거 정통 메이저 헤비바라서 이런 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악이 주류에서 원래 프로가 해야 될 걸 못하는 애들이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뭉갤 거야. 그거 아니요. 그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아 못해 진짜? 네. 나는 내가 듣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결국엔 펑크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그 음악을 뭐 일단 내 나름대로 세워본 기준인데 음악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시대별, 장르별이 있는데 내가 좀 항상 재밌게 보는 관점 중에 무대 위에 서 있는 뮤지션과 청중 간의 거리가 얼마나 짧으냐 기냐로 구분을 좀 해보는 생각이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가까우냐. 그러니까 DIY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펑크가 원래 그 말이 맞아. 연주를 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펑크했지. 그 말은 맞는데 그게 결국 그 음악이 생겨난 이유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잉이 맘스틴이 섹스피스톨즈 연주를 하면 그거는 그 펑크라든지 90년대 초반의 얼터너티브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지. 모독이야? 그렇지. 잘 치는데 치면 안 되는 거야. 프로 선수 조기 축구 갖고 와갖고 변장하고 하는 유튜브 있잖아. 그런 그런 건가? 거지. 좋아하던데. 그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되잖아. 아마추어 그렇죠. 존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픽시스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90년대 중후반에 홍대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할 그러니까 수 있어. DIY인 거지. 나도 하는데 근데 그 그게 중요한 밴드들이 거야. 이렇게 뭐 델리 스파이스건 언니네 이발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보컬리스트들이 뭐 노래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노래를 잘했으면 그 밴드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니까 뭐라는 거지? 뭐랄까 들리는 거. 근데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그 가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만약에 그 노래를 휘트니 휴스턴처럼 해버렸으면은 그러면 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 엔다 할 때 가사가 뭔 상관이야. 지금 휘트니가 앞에서 노래 부르면 된 거잖아요. 그걸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얘네들이 기타를 들었다 뿐이지 드럼 스틱을 잡고 있다 뿐이지 사실 얘네들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그냥 있는 건데 그게 우연히 음악이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을 뿐 밴드라는 형태로.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전에 헤비메탈 세대들은 장인들이었던 거죠. 장인이죠. 네. 딱. 장인 정신으로 내가 오늘 만들었는데 결국에 토토 보세요. 헤비메탈 아니죠. 토토 장인의 끝판왕. 끝판왕. 맞아. 그래놓고 가사는 너는 나의 왕비, 나는 너의 왕.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할 말은 별로 없어. 그냥 장인들인 거지. 그러니까 토토가 연주하면서 막 정부야 뒤집어져라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만약에 리치 볼링모어가 기타를 치는 걸 막 보고 있다가 집에 갔어. 친구들끼리 우리도 밴드 나갈까? 그렇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나갈까? 말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카피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이걸 음악이라 해보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제 펑크나 그런 초창기의 얼터를 보면 그래서 애들이 그런 밴드가 생겨난 거죠. 공연 보고 나서 뭐 뻔하지 뭐 술 한잔 하면서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않아? 그거죠. 기타 너 코드 3개 내일까지 배워. 베이스. 그치. 베이스 둥둥둥둥 해. 야, 그다음에 너 좀 두드리잖아. 지나가 보니까 좀 두드리더만. 이거 쳐. 보컬.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그냥 해. 사회에 불만이 존나 많으라든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음악이라는 거지. 슈퍼 밴드들은 돈도 이미 전용기도 있고 그렇죠. 사회 불만이 있을 수가 없네. 아, 어? 아니 행복한 세금에 불만이 세상인데 자기는 취미가 뭐 제트 운전 뭐 이런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이제 시작한 애도 불만이 잔뜩 그렇죠, 찾겠네. 그렇죠. 이거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이 뭐야? 아니 좀 탈세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여왕 죽어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사회 불만이 뭐가 있어? 아니 그 결국에는 펑크다라는 것도 영국 런던 뒷골목에서 그럼 나라는 망했고 IMF 받았고 그냥 끝났어. 우리는 미래가 다 망하자 씨발 이거 아닙니까 그냥. 그 원래 옷가게에서 일하던 애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또 옷은 센스가 있었거든. 이건 좀 안 들어가지만 이건 딱.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간격이 가장 좁아진 시기인 거지.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펑크 그리고 90년대 맞아요. 중후반의 전자음악 그렇죠. 그 노트북도 네. 없이 데스크탑 들고 공연할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이후로 음악을 네.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딱 형 미국의 형들이 응. 형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때는 적어도 머리는 감고 나왔다 이 새끼들아. 공연하는 날 머리는 감고 나왔. 이 새끼들은 머리를 안 감는다고 지금 약에 취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거기까지 갔지. 근데 사실 홍대 앞도 보면요 이래요. 처음 펑크 밴드들은 일단은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게 목표였지. 사실 굳이 그게 음악일 필요도 없어. 없었거든. 근데 우연히 그냥 또 밴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에너지 분출하고 수단이지 수단 표출하는 노브레인, 수단이지. 뭐 크라잉 너들 이런 애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진짜 더럽게 연주를 못했어요. 진짜 처음에는 또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당연한 그러니까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네, 더럽게 연주를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뭐 델리 스파이스나 언니네 이발관은 연주를 잘했냐? 존나 못했어 그때도 진짜. 그때는 밴드 아무나 하던 시절이에요. 내가 진짜. 인터넷에서 들리는 말에 어느 무슨 밴드가 뭐 며칠까지 뭐 해보기로 하고 뭐 그게 언니네 이발관이 그게 그게 진짜야? 진짜예요. 그거. 진짜야? 그때 나 그거 들으면서 그 친구 이름 뭐였지? 그 이석원, 그리고 맨날 윤병주, 뭐 아무튼 네. 아니, 윤병주 씨도 처음에 노이즈 가든 할 때는 네. 기타를 사운드 메이킹은 잘했지만 주법은 좀 많이 그렇죠. 부족했고 그 언니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글 썼잖아 네, 하이텔에. 그거 그치 하이텔로 형처럼 뻥 뻥치다가 치다가 진짜 밴드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현피 뜨자 해갖고 맞지? 그거. 아니 이제 칼럼니스트로 뻥으로 한 건데 거기는 나 밴드 나 하지. 뮤지션을 뻥으로 뻥으로 한 거지. 그래 근데 해서 그때 홍대 씬에서는 사실 진짜 야 우리도 밴드 해보자. 이게 됐어. 왜냐면 쟤도 하잖아. 쟤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같은 거는 자면서 할 수 있어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발로 해도 돼. 근데 탁 해. 탁딱 진짜 잘 맞고 정말. 그리고 사운드 체킹 할 때는 그냥 한 명이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다가 넌 내게 반했어 막 그냥 노브랜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다 잘하지 이제. 그리고 너 또 어디야? 저기 모던 락 하던 그런 친구들도 연주가 같은 곡을 계속 하니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실용음악과 출신 애들이 세션으로 들어오니까 사운드 때깔이 달라지네. 야 이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데이브레이크 뭐 이런 밴드들 보면 보컬하고 베이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얘네 둘은 못 배운 애들, 못 배운 놈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일자 무식한 놈들 진짜. 악보도 못 보는 놈. 동생이지. 동생 친한 애들. 이렇게 막 해도 되지. 그리고 건반 치는 애는 클래식 전공이에요. 클래식 피아노.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존 로드도 클래식. 그렇죠. 기타랑 베이스는 실용음악과.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밴드가 이게 딱 나와. 딱 나와버려. 그런데 결국에 주도권 누가 잡느냐? 못 배운 놈들이. 니들이 그래서 배운 놈들이 이게 이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야 이거 코드가 뭐야? 그러면 이제 클래식 하는 애가 이게 뭐 지랄한다. 됐고 루트가 뭐냐고. 루트가 그럼 C입니다. C라고 처음 하지 이 새끼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 또 이 밴드가 먹고 사는 거는 누가 만드냐면 못 배운 애들이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산 거야 또. 결국에는. 그럼 뭐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섞이면서 이렇게 왔고 그게 또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같은 경우나 뭐 그린데이 이렇게 좀 센 음악하는 90년대 미국 밴드들도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은 진짜 살벌하잖아요. 걔네들은 미국 국기 찢어가지고 불태우면서 공연하고 하는데 계속 이걸 하니까 겁나 잘해 진짜 지금은. 걔네도 원래 실력이 그렇게 연주력이 없었는데. 잘했는데 잘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는 진짜 와 어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잘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은 시작점이 이제 첫 곡을 우리가 만약에 그 페인킬러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를 듣고 드러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 어떻게 해 그거를? 나도 그래서 기타를 못 쳤거든. 근데 첫 곡을 만약에 뭐 이를테면은 R.E.M의 루징 마이 릴리전을 들었다. 그거 할 수 있지. 띠디디디 장작장 야 하자 띠디디디 장작장 이거 아니야. 얼굴 되네, 하나만 되네. 연습하면 되니까. 되네. 그거 심지어 R.E.M의 루징 마이 릴리전도 그 노래가 기타가 아니라 그 벤조잖아요. 그렇지. 벤조를 기타리스트가 선물을 받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받아서 처음 쳐보다가 나온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벤조가 늘었어. 그다음부터 그런 노래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재밌네. 결국에 픽시스가 이걸 딱 던져놓고 야 야노드로 한 거야. 야노드.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듣고 야 우리도 밴드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거를 막 해서 이제 막 밴드가 나오고 그때 R.E.M은 컬리지 밴드로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니까 가사 뭔가 있어 보이는 가사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가사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좋게 보면 내면의 고민을 다룬 거고 나쁘게 보면 존나 찌질한 거야. 막 너무 우울해. 막 나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돼? 맨날.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홍대 앞 그 모던 락 밴드들이 그 침몰하는 자라고 있어요. 침몰하는 자. 자가 계속 침몰해. 함몰하고 막 계속 없어져. 우울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눈이 슬퍼. 애들이 딱 보면 눈이 슬퍼. 그게 먹혔어. 근데 또 진짜 여성분들이. 특히 그 클럽에 공연을 가면 제일 짜증 나는 게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까 연주도 더럽게 못 하는데 발음이 줄줄 새 나보다 더 새. 저 새끼 모르니까 도대체. 근데 앞에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좋아해. 막 난리 그때 나지. 크랙너드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좋겠다. 씨. 우리도 저런 거 할 걸. 우리도 저런 거 할 거. 우리 힘은 존나 드는데 앞에는 형 멋있어요. 이럴 때만 있고. 동호회하면 남자밖에 없어. 씨발 이게 뭐야? 막 팬미팅. 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노브레인이랑 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하니까 여자들 막 그러니까 이제 저기 팬미팅을 해도 모던 락 쪽은 그 예쁜 카페에서 하는데 여기는 조기 축구 가야 돼. 딱 그거예요. 아니면 게임방 딱 가야 그거. 돼. 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심지어 그 프랭넛은 처음에 걔네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걔네 중학교 때 그 통기타 동아리 같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걔네들 다 통기타를 친 애들이야. 그러다가 밴드를 하자고 그랬는데 드럭 사장님이 이게 보고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얼굴이 나니까 네가 보컬해라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래서 그냥 막 한 건데 처음에는 개통도 뭐도 없고 그냥 뭐 섹스피스톨스 거 하나 했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뭐 저기 크립하고 그러니까 막 뭐 음악적 방향성도 없고 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그걸 한 25년 하니까 이제 딱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은 밴드 절대 못하지. 못하지. 헤비메탈 했다고. 그때 걔가 윤식이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네 다 작으니까 저희도 헤비메탈 좋아합니다. 근데 신체 구조상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우리한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산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의문이 좀 풀렸네. 네. 어쨌든 9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 처음에 사조. 연주도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머리도 안 감고 나중에 진짜 뭐 한 10년을 휩쓸었으니까 이런 음악이 이제 그 출발점이 해당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너바나 뭐 너바 영향 받은 거고. 통역 들어보면 멋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는 알고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얼터너티브하고 영 적응이 안 되다가 원래 또 그쪽 그게 안 딱 들었으니까 마음에 들어오면서 딱 좋아하는 밴드가 뮤즈야. 뮤즈. 그 뮤즈도 보니까 나중에 개볼 보니까 이것도 얼터라고 하는데 오아시스 끼고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아니지. 뮤즈는 옛날 주다스 이렇게 딱 엮여져 있어. 뮤즈는 형네 동네고. 그치. 원래 근데 얼터라고 그래. 뮤즈를. 걔네들 진짜 연주 이제 사고예요. 실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한테 놓고 보면 치를 딱 어떤 막는 거지. 거야. 아니요 그렇게 잘 빼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랑 비교가 그리고 되나? 일단 그런가? 이름이 뮤즈잖아. 뮤즈잖아. 아이, 못생겼어 걔. 이름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다 하잖아요.
어마무시하더만. 3인조가 3인조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뭐 저기 공짜로 받은 검은 티 입고 나오는 그런 애들 아니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걔네들 얘들은- 나름 엘리트 코스구나 그러면. 그럼 애들은 홍보용 티 이런 거 입고 그렇죠. 나오는 애들인데. 진짜 이거의 영향이 저는 그대로 픽시즈가 쏘아 올렸고 결국에는 이제 홍대 앞까지 맞다. 온 거고 사실 이때 당시에 90년대 저기 이제 미국의 대중음악 교육기관 양대 산맥이 버클리라는 데가 있고 동부에 서부에는 MI라는 곳이 이제 있었는데 MI를 일본 거품 경제 때 일본 애들이 돈 넘치니까 MI를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MI 일본 동경지사도 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MI 가면은 그 서부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있어 거기 이제 테크니션들은 다 있는 거야. 이제 뭐 이름만 대면 말난 선생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걔네들이 아침부터 선생한테 쿠사리 먹으면서 밤까지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고 딱 이제 90년대 딱 나와. 일본이 이제 교풍을 또 하드 트레이닝을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기타 메고 힘겹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쪽에서 코드 계속 틀리고 있는 펑크 밴드 앞에 수백 명의 여자들이 몰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나의 인생이 이게 맞는 길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말에 그 클럽에서 연주를 딱 가면 3명 있는 거. 이걸 내가 연주하려고 석 달을 이거 한 곡만 했는데 3명 앉아 있고 또 끝나고 나오면 앞에 펑크 밴드 앞에 수백 명이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었던 걸 이제 상징하는 게 픽시즈 이 곡이죠.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카리성 블루 다이아몬드 고소한 맛 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를 찾아주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인데 이건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앨범이죠. 이제 100위에 오른 송창식님의 9집 사랑이야. 이 수록곡 중에 상규가 이 앨범 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곡이 있어? 일단 뭐 사랑이야라는 곡이 이제 워낙 예전에 타이틀이니까.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 타이틀이고, 그리고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음. 가사가 사실 이제 너무 이쁘긴 한데 저는 이 앨범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어렸을 때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헤비메탈 듣다가 뭐 마이클스도 듣다가 항상 요새 말로 힐링할 때는 송창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곡은 토함산이에요. 토함산. 네. 토함산이라는 노래 딱 들으면서 처음에 목탁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이게? 그런데 토함산에 올라서 쫙 가잖아요. 이게 사실 딱 따지고 보면은 레게의 리듬. 레게. 약간 짜자공 짜자공 그렇네. 토함산에 올라서 짝짝짝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발 두 발 걸어서 요 부분은 짝짝짝짝 이건 스카예요. 진짜 그야말로 자메이카 리듬을 그냥 갖다 쓴 건데 제목이 토함산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리메이크를 꼭 한번 한다면은 이 곡을 내가 스카 밴드인 킹스턴 루디스카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빠르게 해야 되겠네. 네, 스카로 그렇죠. 하려면 네. 괜찮겠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고 가사와 멜로디가 이렇게 쫙 붙는 느낌이 이게 좀 약간 예술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러라는 노래 있잖아요. 왜 불러 할 때 왜 불러 요 음은 악보에 표기를 못 한대요. 자기가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원래 클래식 전공하신 분이라 성악 전공하시고 그래서 기반이 그쪽인데 이거는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 애매한 음인데 이걸 항상 그 음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표기 안 되는 음을 내고 하고 있는 게 맞아. 뭐 그런 것도 그럼 그 피치가 반음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에 있어요. 미묘하게 올라가. 미묘하게 이렇게 근데 올라가. 한 번도 안 틀리신다고? 네, 근데 그걸 항상 해요. 좀 뭐지? 대단하신 거네. 네. 그리고 하고 또 예전에 나의 기타 이야기라는 노래가 또 이 앨범에 있어요. 나의 기타 이야기는 6절까지 있거든요. 6절. 네, 그게 어떤 소녀하고 나의 얘기를 해요.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엔 널 따라 뭐 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그래서 뭐 우동잎 떨어지면 손바닥 제법 놀다가 뭐 이랬다 띵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이게 후렴. 그다음에 널 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가요. 무슨 이 노래를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듣다가
들어놓고 자요. 잘로 노래가 딱 나가 좋다 하다가 물 마시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가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할 때는 동그란 입하고 가늘고 길다란 목 그리고 그녀의 가슴엔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지. 하나, 둘, 6줄기가 흐르고 있었지. 이 소녀가 기타잖아.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그동안? 제목도 나의 기타 이야기인데. 그때 그 충격이 진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미사리로 가야 된다. 이분을 만나러 미사리로 가야 된다. 진짜 심지어는 제가 여기 신촌에 비틀즈라는 그 LP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LP바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은 제가 딱 들어가면 그 노래를 틀어줬어요. 아무튼 그런 그 노래도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진짜 그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 이 가사와 멜로디가 이렇게 붙는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자기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생생해요. 그림도 다 그려지고. 그리고 이때 베이스를 이탈리아 사람이 쳐놨거든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송창식 씨가 앨범 왜 안 내세요? 그러면 같이 작업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안 차는 거야 자기 그거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외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베이스가 거의 예사롭지 않아요. 저는 그 토함산 그다음에 나의 기타 이야기 이 곡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또 70년대니까 목소리 짱짱하실 때입니다. 짱짱하실 때 시원시원. 우리 집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송창식 싫어하셨고 전인권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쫙 이쁜 목소리가 아니면 이제 가수가 아니고 쟤는 왜 자꾸 텔레비전 나오냐 막 이러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 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송창식이 나왔고 뭐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 뭐 가나다라 와서 하면은 팔 벌리고 이상하다 저 아저씨 이런 약간 그 선입관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전인권이 액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느끼시는 거야 이게. 진짜 송창식 전인권이면은 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관통했던 두 개의 목소리네요. 그러니까. 진짜. 송창식이 또 의외로 홍대 인디 씬에 준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장기하 있잖아요. 장기하가 또 애정에 맞이하는 뮤지션이 송창식인데 특히 가사 때문에 가사를 너무 멋있게 쓰시니까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걔도 또 포크 느낌이 있는 애들은 다 송창식이에요. 그게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딱 있죠.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기 장미여관에 있었던 육중환이 있잖아요. 지금은 육중환 밴드하고 있는 육중환이가 그 송창식 선생님의 얼굴 느낌이 좀 있어요. 웃을 때 걔가 물어보니까 걔도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송창식 자기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게 이게 면면이 있는 거죠. 홍대 DNA에도. 팝인가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원래 취지는 좀 낡은 서점에서 뭐 책을 뒤진다든지 뭐 오래된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는 조금 엉뚱한 곳을 가긴 했지만 우리 항상 글로 가잖아요. 뭘 해도 과거의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차후에 저희가 또 뭐가 좀 더 생각나는 게 있다거나 또 재미난 자료가 있으면 그 80년대의 음악 잡지나 영화 잡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롤링스톤과 NME에서 선정한 리스트에 동시에 포함된 곡을 갖고 이제 서로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곡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위대한 앨범에 대한 것도 시작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또 좀 더 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음악을 글로 배운 사람들인 거니까 팝인가요 부제로 팝인가요 글로 가는 사람들 뭐라고 붙여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듣는 사람 아니 글인가요 이런 걸 좀 해놓으면 우리가 딴 데로 빠져도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글로 배우고 글로 간다. 우린 그런 놈입니다. 글로 배웠습니다. 어쩌실 건데. 그러다 또 댓글로 골로 간다. 이제 골인가요? I'm drowning in fire. Even if it's just inside my head, I wanna expire and do all the things I said. I don't need the money,
doesn't even get you all that far. When the end is the beginning, all you need to do is start. I'm drowning in fire. Ooh, I'm drowning in fire. Ooh, I'm talking in circles.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I'm searching for purpose in this game of musical chairs. Can this circle be a square? Is this truth or is it dare? When the old becomes the new, you know you'd come back to the truth. I'm drowning in fire. Ooh, I'm drowning in fire. Oh, I'm drowning in fire. Ooh, I'm drowning in fire. I'm walking for miles. It helps me clear my head. The sky has the answers, even if the clouds fill it instead. I don't need your worries, need your support to take me there. And when this heart is at its deepest, it will rise up in one big flare. Oh, I'm drowning in fire. Ooh, I'm drowning in fire. Oh, I'm drowning in fire. Ooh, I'm drowning in fire. I'm drowning in fire. Even if it's just inside my head, and I wanna expire and do all the things I said.